오늘은 노년에 쉽게 실수하는 말버릇 5가지와 실수하는 말버릇을 고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년에 쉽게 실수하는 말버릇 5가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너를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넌 왜 내 말을 안 듣니?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면 관계가 소원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잖아 같은 비난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는 제안이 더 효과적입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같은 책임을 전가하는 말은 갈등을 유발합니다. 대신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로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와 같이 희생을 강조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라고 표현해 보세요. 70대의 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항상 내가 너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들도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번 같은 말을 듣자 점점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너는 내 곁에 없니? 라며 외로움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희생을 강조하기보다는 나는 내가 잘된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와 같이 현재를 축하하는 말을 선택하세요. 갈등 상황에서도 부드러운 대화를 유지하세요. 비난은 관계를 깨고 이해는 관계를 만듭니다. 이해하려는 태도로 대화하세요. 두 번째, 내가 다 알아.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건 아니야와 같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반발심을 유발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와 같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은 소중하지만 과도한 간섭은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조언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건 이렇게 해야 돼와 같은 충고가 지나치면 상대방은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대신 내가 했던 방법은 이랬어. 도움이 될까? 라는 말로 대화를 열어보세요. 너는 항상 왜 그렇게 하니? 같은 비판보다는 격려와 응원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한 65세 남성은 손자가 학교 과제를 할 때마다 그건 틀렸어. 내가 내 나이 때는 이런 방식으로 배웠어 라고 말했습니다. 손자는 결국 과제를 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를 포기했고 심지어 할아버지와의 대화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경청은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말처럼 조언보다는 경청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이랬는데 내 방법도 궁금하네라며 대화를 열어두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세 번째, 요즘 사람들은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세대 차이를 지적하거나 일반화하는 말은 젊은 세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런 태도는 세대 간 대화의 벽을 더욱 두껍게 만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같은 말은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젊은 세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봤자 뭐 하겠어와 같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말은 자신감 상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신 새로운 도전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태도로 변화해 보세요. 그때가 좋았지. 라며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는 말은 현재의 아름다움을 놓치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다 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보세요. 한 노인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를 하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고 직원의 사과에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어디 가도 내가 만족할 서비스를 못 받는다며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말은 우리의 정원이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꽃이 피기도 잡초가 자라기도 한다라는 말처럼 부정 대신 긍정을 심으세요.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창의적이구나 같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네 번째,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뭘 알아? 나는 그 나이 때 이런 것도 다 해봤어. 이 말은 상대방의 경험과 노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대화에서 이런 말이 반복되면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와 같이 무언가를 비판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대안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유도하세요. 요즘은 다 나빠졌어. 와 같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와 같은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집중해 보세요. 불평은 주변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불평은 길을 막지만 감사는 다리를 놓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68세의 한 어머니는 딸이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와서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너는 지금 배부른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내 나이 때는 더 힘든 일을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점점 어머니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내가 그랬던 경험도 있는데 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힘들겠구나라며 공감의 태도를 보여주세요. 다섯 번째, 옛날에는 다 좋았지. 옛날에는 이런 문제도 없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사는 게 복잡할까?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를 비판하는 태도는 현재의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현재의 가치를 부정당한 기분을 주게 됩니다. 한 75세의 남성은 자녀들과 모일 때마다 그때는 물가도 싸고 다들 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돈 하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점차 반복되는 과거 회상의 대화는 단절되었고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점이 좋아졌구나라는 태도로 현재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세요. 마른 관계를 심고 키우는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 열매는 다르게 맺힙니다. 노년의 말 한마디는 가족, 친구, 사회와의 관계를 더 단단히 하거나 반대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말버릇을 돌아보고 더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과 사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노년에 말하면 안 되는 말버릇을 고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삶의 철학을 나타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가지는 무게는 더 커집니다. 그렇기에 노년에 말하면 안 되는 말버릇을 고치고 더 긍정적이고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노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자기 인식에서 시작하기. 왜 자기 인식이 중요할까요? 말버릇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언어 습관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한 말을 기록해 보세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나눠 적으면 어떤 말버릇이 문제가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내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변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언어로 대체하기. 왜 긍정적인 언어가 중요할까요?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버릇을 긍정적인 언어로 대체하면 관계도 더 따뜻해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그건 안 돼.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로 표현해보세요. 매일 긍정적인 말을 3가지 이상 하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고마워, 잘했어, 정말 좋다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해보세요. 말은 씨앗입니다.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꽃이 피기도 하고 잡초가 자라기도 합니다. 세 번째, 경청하는 연습하기. 왜 경청이 중요할까요? 경청은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으면 불필요한 말버릇을 줄이고 대화를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끌어내세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와 같은 관심을 표현하세요. 경청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죠. 네 번째,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왜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즉흥적으로 나오는 말은 때로는 의도치 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은 후회를 줄여줍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급하게 말하기보다는 천천히 말하며 여유를 가져보세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감사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말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대화 중에 감사의 표현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감사해요. 같은 말을 자주 해보세요.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꾸준함에서 온다. 왜 꾸준함이 중요할까요? 말버릇을 고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매일 한 가지 말버릇을 고치겠다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오늘은 부정적인 말 없이 하루를 보내겠다. 같은 간단한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변화 과정을 기록하고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꾸준함은 모든 성공의 열쇠입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말 한마디가 우리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언어를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말버릇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한마디 한마디를 더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하고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